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의 목요일 주가는 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2평 돌파했고요. 62평을 다시 돌파하는 그 목전에 올라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볼 때 체코 원전, 뭐 유럽 쪽이나 뭐 동유럽 쪽이나 이쪽에 대한 원전,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미국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미국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유상증자 관련된 루머가 쭉 한번 돌았습니다. 이게 요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수주 호황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운전자본 부담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유상증자는 없다. 왜? 지금 주가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땡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두산 밥켓의 지분을 담보로 걸고 자금을 땡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유동성 확보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고, 자, 그러면 유동성 문제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최근에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나 신규 수주 쪽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일감이 들어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감이 들어왔다 그래서 돈이 한꺼번에 결제가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한 건 한 건이 큰 계약건이 있는데 그동안 장기간 침체 구간 그리고 수주 가뭄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자금이 말라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밥켓에 대한 실적도 그렇게 여의치 못한 상황이 지속되었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내에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현상이 계속돼 왔었고, 이런 부분이 재무제표상에서도 나와 있죠.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분기별로 한번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분기부터 시작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실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는데 4분기를 기점으로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예요. 지금 현재 수주가 진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주가 진행돼서 일감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코 원전이나 그런 것보다 시장에 대한 안정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미증시, 나스닥의 움직임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고가부터 저가까지 나스닥의 움직임은 26%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나스닥의 이 주가가 26% 빠졌다는 건 어떤 부분을 반영하거나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겁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건 실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만큼 빠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14,700포인트 정도, 그렇죠? 나스닥의 저가는 14,784포인트니까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최소한 6월달 정도는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4월과 5월달의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되느냐?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돼서 경기 침체가 가는데 왜 주가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연준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연준 풋이 이때 가서 나온다는 거죠.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게 뭐예요? 관세입니다. 관세. 그렇죠? 시장은 지금 한국 시장 보세요.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은 3%가 떨어졌습니다. 요날이죠. 요날 4월 16일 날 3%가 떨어졌는데 한국 시장 어떻게 됐죠? 코스닥은 1.8% 상승했고 코스피는 0.9%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더 적게 상승했다는 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돼요. 이쪽은 왜 시세가 안 나왔을까요? 트럼프가 또 엔비디아를 규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자국을 깎아먹으면서 미국을 깎아먹으면서 관세를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시장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술 자체는 미국에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도 SMR 기술 가지고 있죠. 근데 부품을 납품하는 것, 주기기 납품을 하는 것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서 파트너가 어디예요? SMR,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그러면 SMR, 뉴스케일 파워는 뭘 하느냐? 설계 기업이에요. SMR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맡아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쪽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엔비디아, 인텔, AMD 이쪽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구글까지 여기에 합세를 했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고 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먼저 봤다는 거.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왔지만 지금
변동성이 아직까지도 크죠. 하루에 뭐 2% 정도 나스닥이 움직이는 건 정말 뭐 여사로 움직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의 트럼프의 한마디에 그냥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런 상황들 있죠. 이런 상황들. 하루에 막 5%, 6%씩 그냥 빼버리는 거.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 쪽으로 흘러내리는, 하락 쪽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은 끝났으니까 지금은 뭐예요?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이 저렇게 떨어지니까 그쵸? 어땠어요? 계속해서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등은 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보다는 강하게 반등을 하고 미국 시장이 고가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고가를 넘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종목은 다르다는 거죠. 종목은 같이 빠졌지만 요만큼까지는 이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와야 됐었던 거고 여기 4월 달에 나왔었던 하락은 시장이 떨어져서 하락이 나온 건데 이런 정도는 빠르게 되돌려 세웠다.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죠. 미국 시장이 안정화돼야 된다고. 이런 부분이 나온 거고요. 이쪽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기 요날 4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타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잡고 있는 종목군들은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화오션, 알테오젠, 한화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보면 어떤 종목입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추세 이탈을 지켜버렸죠. 근데 나스닥이니까 장기간 하락 구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종목 같은 경우에 나스닥처럼 빠지잖아요. 다시 되돌려 세우는데 2년, 3년씩 걸립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부분에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목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도 나스닥이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나스닥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오겠느냐? 마지막까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알테오젠, 하나시스템.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종목군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을 잡기 위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미증시 3% 하락에 코스피 코스닥은 강세, 특이점 주도주만 가겠다. 시장은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미국만 가장 약하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강한 시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미국 시장 박살나고 있죠. 다른 나라들 심지어 중국까지도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만 이제 안 빠지는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뒤처져 있다. 나중에 되면 좋겠지. 그래, 그 나중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종목군을 내가 골라낼 수 있다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이제 빠지는 건 다 빠졌어요. 하지만 그렇죠? 종목군 고가로 돌파해서 올라가는 종목군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보유 종목은 몽땅 보유하겠다. 보유 종목은 뭐예요? 주도주, 조선, 바이오, 원전, 방산. 자, 보세요. 엔비디아의 규제를 걸었습니다. H20 수출 통제를 걸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나빠지겠죠? 엔비디아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 있어.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졌어요. 엔비디아 빠지면 나스닥 빠지겠죠? 그러면 왜 더 안 빠지느냐? 지금부터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실적이 나빠진 부분만큼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기대 실적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앞으로 성장을 못해요.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풀어줘요. 풀어줬을 때는 다시 그쵸? 급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때 되면 어떤 종목이 오를까? 반도체? 그때 되면 반도체 올라가겠죠. 근데 그때라도 AI 시대의 전기 부족 사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까지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시장이 안 좋을 때, 미국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추세를 지켰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여기 쭉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BL 바이오 최근에 거의 한 70% 이상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동양철강 마찬가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도주군에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정도까지 수익이 나느냐.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매도했었던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내용을 보여드리면 ABL 바이오 어때요? 76%. 그쵸? 언제 신고가? 왜? 선반영되니까. 시장 어때요? 선반영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보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매수 구간 계속 잡고 있죠. 떨어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로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다시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바이오죠. 어때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았고 또 매수 구간 잡았어요. 또 수익 구간에 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그쵸?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여기서 말씀드린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로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 어려워진 만큼 우리가 뭘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결과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도주군을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화오션 같은 거 보세요. 제가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57% 수익 구간 그리고 또 뭘 만들었어요? 매수 구간 또 잡았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더라도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구간 다시 급등 76%. 언제 이런 시세가 나왔어요? 신고가 구간에서.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4월과 5월달 대선 전까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